보고 계시는 아파트 이름이 뭐라 그러셨죠? 저 미아동의 SK 네. 북한산시티. 네, 단지 규모 꽤나 큰 걸로 보고 오신 거예요. 네네네. 거의 4,000세대급 가까이 되는데 지도 혹시 네. 보고 계세요? 아, 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상황이 네. 복잡해요. 거주는 김포하시고 가지고 계신 건 용인이고 원하는 건 서울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시잖아요. 1주택자이시고.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이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다른 데보다 안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다른 데보다 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격이 네. 좀 제가 접근 가능한 네네. 그런 걸 보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보다는. 제가 그 네. 강북구 이쪽 미아라던가 이쪽 일대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쪽 일대가 네. 가격대가 원래 꽤나 저렴한 동네였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가 출발할 때 가장 저렴할 때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2012, 13년도에 다 3억 초반대에 30평대가 거래가 음.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 주요 수요자가 누구였냐면 젊은 3, 40대 분들이 처음에 신혼집으로 이런 동네들을 굉장히 선호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시청자님께서도 목소리 들으니까 딱 그 연배신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께서 가진 자금이 얼마 되겠습니까? 사실 10여 년 동안 직장 생활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2, 3억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맞벌이 해가지고 열심히 모아야 그 정도 모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급인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남들 못지않게 퍼센테이지로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출발한 강남 일대 혹은 마포라던가 비싼 동네들이 있죠. 네. 가장 저점일 때도 10억 이상씩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아파트들이 올라와서 지금 다 20억대가 됐어요. 네. 근데 얘는 어땠냐면 3억대에서 출발해서 지금 가격이 8억대 됐어요. 네. 그럼 퍼센테이지로 보면 얘나 걔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출발점이 달랐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강남 쪽 가격 보다가 보니까 싸 보이는 거지 네. 절대적인 가격으로만 보면 얘도 강남이건 비싼 동네건 못지않게 많이 올라왔다. 이걸 네네네. 인지하고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용인 집 팔아서 서울 들어오는 거 어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나쁠 네.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뭐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요. 네. 100명의 사람한테 용인이 많이 오를까요? 서울이 많이 올까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서울이 많이 오르죠. 그렇죠. 누가 네. 봐도 서울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심하단 말이죠. 그럼 네네네. 서울로 들어오는 걸 말릴 이유는 한 개도 없어요. 네. 다만 문제는 용인이 오른 것보다는 서울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네. 앞으로 뭔가 두 개 다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면 어디가 더 많이 떨어질까? 서울이 많이 떨어질 수 사람들이 있겠다. 착각하는 게 적게 오른 데가 더 많이 빠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빠질 게 있어야 빠지지. 아, 빠질 게 없으면 오른 게 없으면 빠질 것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쵸, 그쵸. 분위기만 안 좋아지는 거지. 근데 지금은 제가 보건대 어떠냐면 앞으로 가격이 단기간에 뚝 떨어진다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공급이 대량으로 뭔가가 딱 터져야 되는데 이 두 개 다 네. 가능성이 지금은 좀 희박하다라고 저는 봐요. 네네네. 특히나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부 심리를 죽게 만들고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집에 대한 욕망이 싹 사라질까? 그런 일은 발생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가격이 단기간 내에 폭락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굉장히 고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그럼 제가 서울 쪽에 이 미아동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한시라도 일단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낫겠네요. 저는 오히려 반대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음, 파는 건 용인 거를 정리를 빨리 하실 필요는 있을 텐데 네. 그렇다 그래서 급하게 서울 거 지금 안 잡으면 나중에 못 잡는다? 이런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이 전반적인 30, 40대들이 작년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주로 만나 뵙고 상담하는 분들이 다 5, 60대 분들이시거든요. 네. 양쪽 다 말씀 나눠보면 어떤 차이점을 제가 느끼냐면 네. 5, 60대들은 하락장이란 걸 겪어봤던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천년만년 좋을 것만 같았던 부동산 시장도 안 좋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지는 사람들을 보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 30, 40대 분들은요. 하락이라고 하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저금리 시대만 평생을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상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먼저 사는 놈이 이기는 거다. 특히나 아파트는 먼저 사면 이기는 거다. 근데 이런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같은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은 특징이 있는데 선호도가 높으니까 어떠겠어요? 올라갈 때가 되면 정도가 없어요. 쫙 치고 올립니다. 그러다가 일순간 분위기 안 좋아지면 한동안 안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아, 네네. 일단은 용인집에 대해서는 그쪽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고 정리하실 네.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서울집을 네. 빨리 바로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은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제 말씀 참고하셔서 결정하세요.